우리 개념원리 책 292페이지. 292페이지 나오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할 건데, 여기 원의 방정식 많이 어려워. 원의 방정식 많이 어렵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점과 좌표평면, 점과 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하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복습할 거니까 지수야 이쪽으로 좀 가자. 얘가 너무 잘 안 보여. 그래서 점과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었는지 간략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점과 좌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를 공부했었고, 첫 번째가 수직선, 지수야 쓰는 거야. 첫 번째가 수직선, 두 번째가 좌표평면이었어. 수직선에서 스몰 a라고 하는 좌표와 스몰 b라고 하는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래버리면 쟤는 무조건 a-b의 절대값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었고, 저 a-b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겠다,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걸 빼겠다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a, b가 양수건 음수건 아무 관계없어. 무조건 오른쪽에서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값을 빼게 되면 그 결과가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나오게 되고, 좌표평면에서는 P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Q라는 점을 x2, y2라고 하게 되면 선분 PQ라고 하는 이 녀석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원리를 활용해서 루트에 x1 마이너스 x2의 전체 제곱, y1 마이너스 y2의 전체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어요. 얘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여기다 이렇게 좌표평을 하나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에 P라는 점, 여기에 Q라는 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여기 밑변의 길이가 x2 마이너스 x1, 높이가 y2 마이너스 y. 피타고라스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었던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게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자, 이도 마찬가지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 A라는 점의 좌표를 스몰 a라 하고 B라는 점의 좌표를 스몰 b라고 하자. 그리고 일반성을 잃지 않은 채로 A보다 B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는 녀석이 있었고, 똑같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을 Q라고 하게 된다면, 선생님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비례식에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한다 라는 어떤 그 규칙을 가져오게 되면, 이 P란 녀석의 좌표는 M 플러스 N 분의 요 M이랑 B의 정보랑 곱하고 N이랑 A의 정보를 곱해서 더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 외부점은 여기 나오는 이 똑같이 생긴 녀석을 마이너스 곱해서 M-N 분의 MB 마이너스 MA야, 이렇게 말했었던 것이야. 그럼 이 녀석에 의해서 선분 AB의 중점은 1대1로 내분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MN에다가 1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스몰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녀석이 중점이 될 거야 까지 공부했었던 뜻이야.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데려다가 좌표 평면으로 가게 되면 자, A라고 하는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을 x2, y2라 할 때 똑같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똑같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그러면 좌표평 수직선에서 우리가 외웠던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x값끼리 즉 m 플러스 n 분의 nx2 더하기 nx1 x값 가지고 수직선처럼 똑같이 하고 y값 가지고 똑같이 m 플러스 n 분의 my2 플러스 ny1 이라고 쓰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외국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 m-n 분의 nx2 nx1 콤마 m-n 분의 my2 ny1 이렇게 쓰면 그게 외분점이야 라고 말했던 뜻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성분 AB의 중점은 그러면 1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m에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x1 플러스 x2 콤마 2분의 y1 플러스 y2 그리고 나서 이 내분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내도를 배웠단 말이야.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 C라는 점의 좌표가 x3, y3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더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무기명에서 설명할 게 한두 개 더 있긴 한데 좀 생각하고 네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된 게 중선 정리라는 거를 어떤 책에서는 파푸스의 정리라고 써있길래 파푸스 정말 쪽쪽이 다른데 이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모양도 아닌 얘가 될 수도 있고 둥근일 수도 있고 어떤 삼각형 A, B, C가 있어. 그리고 이때 B, 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A서부터 M까지 연결. 얘를 글로 쓰면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 하자. 그리고 중선이라고 하는 여덟 개 정체가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다가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중선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랬을 때 만족하게 되는 식이 뭐냐면 AB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 녀석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야
라고 쓰는 걸 우리는 중산동리를 했다 이런 뜻이야. 이게 이 중산동리가 원방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 쓰이는 문제들이 있어. 자, 뭐 대충 원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좌표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좀 했고요. 이 정보좌표가 끝나고 나게 되면 직선을 배워. 자, 일단 AS 플러스 BI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는 저 녀석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A하고 B가 서로 다른 부분이야. 그러면 직선이 오른쪽 위를 향하게 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와. 왜냐면 저게 나오는 저 AS 플러스 BI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저 녀석을 y는으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ax 어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마이너스 b분의 얘가 말로 하면 얘가 y는으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나와서 얘가 a하고 b의 부호가 다른 얘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가 된다는 뜻이어서 그래프 오른쪽 위를 향할 것이다 라고 생겼고, 그러면 A하고 B가 같은 부호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향하게 되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X축하고 평행한 직선. 그럼 얘는 Y는 몇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생기고요.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렇게 생겨서 얘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데 그래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1차함수와의 차이점은 저 핑크색 직선, 즉 X축의 수직인 직선 때문에 1차함수라 부르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을 한다까지 선생님 그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 자, 보통 기울어진 정도를 표시한다라고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은 x값이 1만큼 커질 때 y값의 변화량 이란 녀석을 기울기라고 해. 근데 일단은 뭐 잘 안 나옵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이 녀석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으로 구하게 되는데 우리는 기울기라고 했고요. 자, 두 점 x1, y1, x2, y2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x값의 변화량 x2 마이너스 x1 분의 y값의 변화량 y2 마이너스 y1 이라고 쓰게 되면 저 녀석이 기울기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해보게 되면 잘 봐. 이쪽으로 그릴게. 여기가 x2 마이너스 x1이라는 값이고 여기는 이 높이가 지금 y2 마이너스 y1이라는 값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값을 세타라고 하게 된다면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탄젠트를 봤단 말인 거지.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빗변을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 x로 만났을 때 여기 있는 이 값은 얘하고 얘가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똑같은 동의도에 대해서 세타가 될 것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이 녀석은 탄젠트의 세타. 그럼 이때 이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x축의 양의 방향
으로부터의 각을 세타라고 불러. 그러니까 직선의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양의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직선까지 올라갔을 때 이 각을 세타하자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저 녀석이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었어. 자, 평행, 일치,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수직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1차함수 형태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1차함수 형태로 생긴 두 함수를 가지고 직선의 위치관계를 찾을 수도 있고, 여기서 배우게 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생겼을 때 위치관계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평행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일단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어는 정도가 똑같고, 그런 상태에서 y절편이 서로 다르면 그럼 평행이에요. 그럼 일치하는 건 뭐겠냐? 기울기가 똑같고 y절편도 똑같을 때 우리는 일치한다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평행이든 일치든 얘네들의 공통적인 사실은 기울기가 같아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랑 수직이랑 공통점은 얘네들은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이 경우는 그냥 m이라는 놈과 m'이라는 놈이 다르면 얘는 무조건 이 두 직선 한 점에서 만나게끔 되어 있어. 자, 근데 수직일 경우에는 다르긴 다른데 두 기울기를 데려다가 곱해.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이면 서로 두 직선은 수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 녀석을 여기 직선으로 오게 되면 기울기가 똑같다는 말이 a 프라임분의 a, 즉 x의 개수 가지고 분수 만들고 b 프라임분의 b, y의 개수 가지고 분수 만들었을 때 얘들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이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 뜻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c 프라임분의 c라고 하는 이 녀석은 달라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는 이 뜻은 y 절편이 다르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기울기도 같고 y 절편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 녀석을 똑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가 같다. 기울기 같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c 프라임분의 c까지 서로 같다면 얘는 y 절편까지 똑같다는 얘기인 거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얘를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야 이렇게 말하겠다는 뜻이야. 자, 그럼 기울기 다르다.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다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오게 되면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더했더니 그 결과가 0이다. 얘가 기울기끼리 곱했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라고 해서 중학교 때랑 내용은 똑같, 이 네 가지 방법은 똑같은데 구하는 방법이 좀 달랐어. 자, 일단 첫 번째는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n이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식을 써라. 그러면 y는 그냥 mx 플러스 n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똑같이 m인데 x1, y1이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 그럼 사실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냐면 y는 mx 플러스 b라 쓸 수 있지. m은 일단 알아. 그럼 x에다가 x1, y에다가 y1 집어넣어서 풀면 이 b값이 구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줘. 이런 뜻인 거야.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는데 고등학교 오게 되면 얘는 가장 중요한 식이 되고, 그럼 여기라는 이 녀석의 의미가 y 빼기 y1이라는 녀석은 기울기 m 곱하기 x 빼기 x1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야. 세 번째는 두 점이 주어져. x1, y1, x2, y2.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이 기울기라고 했고, 그럼 이 기울기를 가지고 x1, y1, x2, y2 아무거나 해도 돼. 여기에 x 빼기 x1은 y 빼기 y1, 이 위에 썼던 얘랑 똑같은 형태로 갖다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라고 했을 때, 그럼 중학교 때는 x 절편이 a인 거니까 a, 0이라는 점을 지나고 y 절편이 b인 거니까 0, b를 지난다 라고 해서 이 두 점 가지고 이 세 번째 거 이용해서 풀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오게 되면 얘가 a 분의 x 더하기 b 분의 y는 1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x절편, y절편 각각 a, b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좀 달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는 우리가 정말 많이 써, 원방에서. 왜냐면 생각을 해봐봐. 자, 원형할 때 이거 안 써도 돼. 그래서 여기 하나가 접점이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접하게 되는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 얼마야? 단지만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점에 접혀가지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단지는 같다라고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모르면 문제 못 풀어. 아마 손 못 댈 거야. 그렇다고 하기에는 얘가 2차식이란 말이야. 되게 복잡해. 얘 1차식이야. 그래서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풀기 너무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잘 이용하는 자와 이용하지 못하는 자, 원방에서 막 극명해가지고.
자, 그럼 점이라는 녀석은 지금 x1, y1이 되고요.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녀석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생긴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를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야.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무조건 최단거리예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D라고 하는 이 녀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즉 X의 개수와 Y의 개수에다가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얘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이라고 쓰게 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물론 직선에서 또 할 얘기들이 많아. 세직선의 위치 관계도 있고 뭐 별의별 다 있어. 그런데 원을 공부한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좀 데려다가 설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을 공부할 건데 얘는 아주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자, 원이라는 녀석이 뭘 원이라고 해요? 원의 정의. 그럼 원의 정의가 뭐예요? 지수야, 원의 정의가 뭐야? 자, 지금 지수가 뭐라고 했냐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 근데 저기 앞에 조금 떼어놨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사실은 여기서부터 그냥 한 점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의 정의는 9가 돼요. 9라고 하는 녀석도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9라는 녀석은 이 9의 중심에 닿는 한 점에서부터 모든 같은 거리의 점들을 모아놓은 거고. 근데 이 중에 나는 뭐만 하고 싶어 지금? 평면만 데리고 싶, 아니 원만 데리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 원을 만족하려면 여기 앞에다가 평면에서 라는 말을 써요.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원이라 한다 이렇게 말했던 뜻이야.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시작해 볼게. 자, 여기에 원 하나 이렇게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적분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학교 때는 그냥 반증기가 얼마,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혹은 넓이를 구했다면 여기서는 이 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좌표 평면상에다가 위치에 맞게 그림을 그리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이 5,4가 되고 반지름 길이가 2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알아볼래.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아볼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얘를 이렇게 할 거야.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무조건 반지름에 해당하는 2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지. 그래서 그 녀석을 신경 쓰기 위해서 얘를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여기는 원의 중심치 5,4란 말이야. 그럼 이 길이는 x-5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을 했더니 그게 요 길이의 제곱이 돼서 이 녀석이 2가 되겠구나. 근데 루트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녀석을 양변을 제곱해서 그러면 x-5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이 녀석의 정보는 중심이 5,4라는 위치고 반지름 길이가 2인 그런 원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 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0이에요. 자, 중심 어디? 자, 여기는 아까 5,4를 보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야? 5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y값이 얼마야? 그게 여기로 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 얘를 0으로 만드는 y값이 얼마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래? 자, 봐.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의 제곱? 반지름을 제곱에 쓰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얘가 10이라는 녀석을 루트 10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따라서 반지름은 루트 10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뜻이야.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그렇다면 얘는 원의 중심이 어딜까? 똑같이 가. 얘를 0 만들어주는 x값이 얼마야? 얘를 0 만들어주는 y값이 얼마야? 그래서 얘가 0,0이 되는 거야. 그럼 반지름 루트 5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야. 됐지? 오케이? 자, 이제 볼게.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원의 점이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인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했고, 그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 점. 그 여기서 말하면 그러면 이 한 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정체가 뭐야? 얘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맞지? 그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같은 거리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반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기면 0,0원의 중심이 반지름 루트 5다. 얘는 마이너스 3,2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은 f의 x, y는 0이라고 쓰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 이런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도형의 방정식. 그런데 이 f의 x, y는 0이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1차식으로 써서 x와 y가 1차식 써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어. 즉 x와 y에 관한 1차식일 때 우린 걔를 직선의 방정식이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x와 y에 관한 2차식이 돼버리면 원의 방정식이 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여기 라지 a의 x 플러스 라지 b의 y 플러스 라지 c는 0이라고 쓸 때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x와 y가 2차식이다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a, y제곱의 개수가 b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지금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개수를 1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왜 그런 거냐면 x와 y에 관한 1차식일 때, 2차식일 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 2차식이에요. 그리고 x 곱하기 y라고 하는 이런 항은 존재하지 않아야 해. 그럴 때 우리는 걔를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치 이 참수에서 이거 안 써도 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해도 이 참수였었고 y는 a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써도 이 참수라고 썼지, 그지? 근데 우린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기에, 그림을 그리기에 조금 더 편안하게 바꾸어 놓은 식, 얘는 p, q가 꼭지점에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꼭지에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원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방정식도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빠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식을 표준형이라고 불러서 좀 전에 배웠던 거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여기 r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는 이 녀석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봐봐. 원의 중심이 어디야? 이 상태는 원의 중심이 어디야? 여기다 보면 요 식에서 A, 반지름은 이렇게 바로 알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을 부르고 그럼 얘를 싹 다 전개수 좌변으로 넘겨.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의 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는 일반형이야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야. 저게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나오는 얘가 항상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 아니고 얘도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기는 하거든. 그럼 얘를 내가 만약에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표준형의 형태로 바꾼다라고 식을 바꾸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은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이는 게 원의 방정식 형태. 즉 이렇게 바뀌어요. 표준으로 바꾸게 되면. 그런데 생각을 해봐봐.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얘의 정체가 뭐야? 얘의 정체가 반지름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반지름이 만약에 0이라고 하는 원은 있냐? 반지름 짜리가 0 이런 원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버리면 얘가 허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반지름 만들어주기 위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좋다. 근데 사실 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가끔 이제 문제집에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가자라고 해서 그냥 간단한 예지 정도 나오는 경우 말고는 얘는 학교 시험도 거의 안 나와. 그리고 우리는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꿨을 때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완전 정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4x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y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선생님이 아까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얘를 원의 방정식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4x제곱 4y제곱 만들어놨단 말인 거지. 근데 얘를 양변을 4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는 0이라고 써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거의 같은 의미인 거잖아. 그랬을 때 위에 게 맞는지 밑에 게 맞는지 그게 아니면 둘이 똑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잘 봐봐. 여기 나오는 이 위에 녀석을 표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2x 여기가 8x 나왔으니까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다. 그럼 4x제곱 얘네들이 곱해서 2 곱하면 8x 플러스 4 더하기 2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여기에 4가 생겨서 16 생겼기 때문에 20이라는 값이 나왔어. 그러면 얘를 해석하자. 잘 봐봐. 얘가 0된 x값이 얼마야? x가 뭐 집어넣어야 얘가 0돼?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얘를 미안해 여기 y. 그러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얘가 0돼? y에다 뭐 집어넣어요? 2를 넣어야 돼. 그래서 2가 원의 중심이고 루트 20이 반지름인 그런 원을 뜻한단 말이야. 그런데 양변을 4로 나눈 다음에 얘를 표준으로 바꾸게 되잖아. 그럼 쟤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는 원의 중심이 어디야? 마이너스 1,2가 되고 반지름 얼마가 돼? 루트 5가 돼. 위에 거랑 밑에 게 지금 달라 같아. 다르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위에 게 맞아 밑에 게 맞아? 얘가 맞는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은 똑같이 나오는데 반지름의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걸 그대로 풀어봤더니 다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얘로 바꾼 다음에 답을 쓰면 틀린다는 얘기야. 양변을 4로 나눠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1로 맞춘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답을 구해야 정확한 답이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니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 2차식일 때 원의 방정식은 맞는데 답을 구할 때 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의 양변을 나누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로 바꾼 다음에 답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자,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으로 배워가야 되는 거는 제목이 축에 접한 원이라는 내용이에요.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들아 접한다라고 하는 건 곡선과 곡선 혹은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접한다라고 불러. 근데 저기서 말하는 축이라고 하는 건 x축이나 y축을 얘기해. 다시 말하면 원이 하나 있는데 x축이 이 원에 접선이 되는 케이스를 뜻하는 거야. 혹은 원이 하나 있는데 y축이 이 원에 접선이 되는 경우를 뜻해.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는 원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녀석들은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가겠다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자, 첫 번째 x축에 접한 그리고 반지름의 사이즈는 그냥 r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x축에 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생각해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x축이 있어. 근데 x축에 원이 접하는데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원이 있어서 접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그지? 그런데 원이 x축보다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돼요? 자, 반지름이 얼마라고? 반지름 얼마 썼을 때가? r이나 썼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r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원의 중심은 몇 컴마 r이라 쓸 수 있지. 맞아? 그런데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가 지금 현재 r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x축보다 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원의 중심이 뭐가 돼? a,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긴 그런 뜻인 거야. 어차피 x값은 다 바뀌는 거니까 그냥 a라고 그냥 통칭하게 되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x축보다 위에서 x축에 접하게 되는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인 거지. 맞지?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겠냐? 자, a-r이 원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얘가 x-a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y 플러스 r의 제곱이 r 제곱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친구야. 차이점이 뭐고 그런 차이점이 왜 생기는지 이해가 됐나?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y축에 접한 녀석을 찍자. 그럼 y축에 접한 녀석을 봤을 때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여기서도 y축을 했을 때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야. 그럼 똑같이 y축에 접해도 y축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y축에 접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y축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면 마찬가지 요 길이가 r이야. 그리고 얘도 요 길이가 r이야. 그러면 얘는 원의 중심이 뭐야? 이렇게 왔으니까 r, b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y축보다 왼쪽이면 얘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r, b라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여기 y축보다 오른쪽에서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y축보다 왼쪽에서 y축에 접하게 되면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 제곱이야. 이렇게 나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자, 그런데 얘를 보다 세 번째 게 이제 문제 거의 다 나와.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당연히 반지름을 또 r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원이 생길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만 생길 수 있나? 모든 사분면에 다 똑같이 이렇게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씨, 원이 점점 이상해져. 원이라고 생각하고 봐. 야, 그러면 봐봐. 이 녀석은 원의 중심이 뭐가 되겠니? 자,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는 얼마야? R이잖아.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R, R. 그러면 또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는 얼마야? 얘도 길이는 R이야. 얘는 길이가 또 얼마야? R이야.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어디야? R, 마이너스 R 되겠지. 그럼 또 여기 얼마야? R이고 얘도 R이야. 그럼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R, R이 될 거고. 똑같이 쭉 따라가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나? 그러면 자 볼래? 이 원의 방정식 3, 4분면있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4, 4분면에서 x축, y축 동시합하면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1, 4분면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 2, 4분면에 있으면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라까지 확인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얘보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해. 그걸 이용을 할 거야. 얘는 답을 구할 때 마지막에 답을 쓸 때만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얘를 가만히 보게 되면 자 원의 중심 연결했어. 그럼 얘는 식이 뭐가 돼? 얘는 y는 x라는 직선. 그러면 얘네 둘을 연결하게 돼.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무조건 y는 x,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의 점이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제를 풀어줄 건데 이 예제는 사실 좀 어려운 거야. 얘네들이 지금 바로 풀기에는 어려운 예제긴 해. 근데 이 예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이거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가 n.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a 파이라 하자. 그랬을 때 n 플러스 a 값이 얼마게? 라고 묻는 이 문제가 아마 숫자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센 시단계 나올 거예요. 근데 센이라는 교재를 본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있어서 지금 나온 교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를 풀 때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어. 그런데 이 이차함수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어서 반지를 아니 뭐야 그 뭐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는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리고 또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원이 생겨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이 어딘지 알아야 반지름의 사이즈를 구할 수 있고 그 반지름의 사이즈를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y는 x랑 이렇게 직선을 그었어. 교점 몇 개 생겨? 여기랑 여기 두 개 생겨, 그치? 아, 얘네들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이 나와줄 거라고 하시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원이 나와. 그럼 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또 그려. 교점 몇 개 생겨? 얘랑 얘 두 개가 더 생기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또 원이 하나 나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생긴 원이 나와서 총 4개가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셀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지수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됐어? 그러면 n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잘 봐봐. 얘가 y는 x인 거니까 이 점들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6은 x라는 방정식을 만들고 싹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 돼. 여기 나오는 요 점의 좌표가 3,3 여기 나오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더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그럼 뭘까? 얘 반지름 얼마? 3. 얘는 반지름 얼마? 뭐래니? 2.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x라고 했어. 넘겨.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 돼. 그러면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3. 그럼 얘는 반지름 얼마? 2. 얘는 반지름 얼마? 3. 그러면 얘네 두 개는 각각 반지름비가 2인 거니까 4파이, 4파이에서 총 8파이라고 하는 원의 넓이가 나오고 자, 이렇게 두 개는 반지름비가 3, 3이어서 9파이, 9파이인 거니까 18파이라고 하는 원의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둘이 더하면 26파이가 되겠네? 따라서 A 값은 26이야.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와요. 사실 지금 써준 요 예제는 조금 어려운 예제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배울 때 바로 풀어내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x축, y축의 동시접하는 원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누구나 다 웬만하면 다 이해한다. 근데 실제로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답을 쓰는 과정에서는 얘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이거를 이용하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따라서 x축,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무조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겠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뜻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게 지금 우리 교재 292페이지랑 2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게 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우리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295페이지 1번부터 봅시다. 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1,6을 지났네. 그러면 여기 원이 이렇게 가니까 치자. 근데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 그리고 대충 이 원 어딘가에 1,6이라고 하는 점이 있을 거다. 이런 친구가 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중심이 마이너스 2,3인 거니까 일단 뭐가 시작돼?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것까지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뭐만 하면 되냐? 반지름. 아, 얘네 둘 사이의 더하기. 그럼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3의 제곱. 6에서 4을 뺐으니까 또 3의 제곱. 아,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 녀석의 제곱인 거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또다시 제곱한 거잖아. 반지름의 제곱이 원의 방정식이 식인 거니까. 아, 떠서 여기다가 그냥 18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 자,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가장 긴 현이 지름이 될 거야. 근데 양 끝에 A라고 하는 점 0,3과 B라고 하는 점 4,1이 있을 거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원의 중심은 뭐가 되겠냐? 요 A와 B의 중점이 될 거야.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X값끼리 더해서 나누기 2. 얼마? Y값끼리 더해서 나누기 2. 얼마? 아, 얘가 2,2가 원의 중심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까지 썼고 반지름 구해야 되겠네? 2 빼기 0의 제곱 2 빼기 3의 제곱 얼마 나와?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맞지? 어렵지 않아. 자, 96페이지로 가서 3번 문제 봅시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 자, 중심이 직선 y는 3x-5 위에 있고 두 점 1,2와 5,-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원 하나 있네. 근데 원의 중심이 얼마 돼? 원의 중심이 얼마? 몰라. 그냥 3x-5라고 y는 3x-5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다고 돼 있어.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 b를 하자. 근데 우리는 저 a, b라고 하는 녀석의 한 규칙을 알아. 뭐냐면 얘가 y는 3x-5라고 하는 직선이거든. 맞지? 아, 이 a, b가 y는 3x-5라고 하는 직선 위에 점이래. 그럼 a하고 b의 관계식은 x에다 a, y에다 b 집어넣게 되면 b는 3a-5라고 하는 이런 식을 만족할 거야 라는 거 확인하셨다는 뜻이. 그 다음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1,2라고 하는 점이 원의 위에 있고 그 다음에 5,-2라고 하는 이 점도 원 위에 있대.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불러. 그지? 근데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돼?
똑같이 반증이 될 거예요. 아, 얘하고 얘는 길이가 똑같다. 그럼 그걸 식으로 쓰니까 일단 여기다가 a, 미지수 바꿔서 3a 마이너스 5라고 집어넣게 되면, 자, a, 3a 마이너스 5부터 1,2까지의 거리, 그러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7의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a, 3a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 루트 a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얘는 3a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3a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얘네 둘이 서로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양변 제곱수 쫙 풀면 2차 a가 사라지고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럼 a 값이 쉽게 구해지겠다 이런 뜻이야.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와서 필수에서 4번 문제 볼게요. 257페이지로 와서, 자,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y 플러스 a는 0의 중심의 좌표가 1, b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y 플러스 a는 0이라고 한 녀석이 있는데, 얘가 1, b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 r이 3이래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돼. 일단 봐봐, 이 상수항을 넘겨.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지. 맞지? 그런데 우리는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 거예요. 상수 얼마 필요해? 1이 필요해. 그럼 여기다 1 더했으니까 여기다가도 1을 더하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얘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상수 얼마 필요해? 여기 16이 필요해. 16 더했으니까 여기다가도 16을 더해주자.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17 마이너스 a더라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봐봐. 이 상태에서 원의 중심 어디야? 1, 마이너스 4 반지름 길이 얼마야? 루트에 17 마이너스 a라 쓸 수 있잖아. 근데 이 정보랑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정보랑 어때야 돼? 같으면 될 거 아니야? 아, 따라서 마이너스 4가 b고 17 마이너스 a의 루트가 3인 거니까 17 마이너스 a는 9가 되면 될 거고, 그럼 a 값이 얼마 해서 구해준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아직까지 필수 예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거 없었어, 그지? 지수야, 선생님이 풀이해주는 것도 쓰는 거야. 알겠지? 밑에 풀이가 있어도 쓰는 거야. 자, 5번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겼대. 근데 얘가 원이 되고 싶어. 무조건 원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 k가 뭘 만족하면 될까? 이걸 알면서 만드신 거야. 자, 그럼 봐봐라.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자, 여기 상수 얼마 필요해? 1이면 돼. 여기는 상수가 얼마 필요해? 4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 나온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얘 계산하니까 4 마이너스 k가 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4-K라고 하는 이 녀석의 정체가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맞지? 반지름의 제곱인 거니까 얘는 항상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원래 어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데 반지름이 0짜리 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0 빼고 얘가 0보다 커야 되겠다 이 뜻인 거야. 아, 그러면 4-K가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4보다 작으면 저 녀석은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지금 여기는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0,0, 2,2, 마이너스 2,6이라고 하는 저 점이 뭐 중심 이런 게 아니라 셋 다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중심 우리가 알아볼라? 몰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지금 두 가지 알려줄 건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가면 돼요. 사실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둘 다 약간의 노가다야. 둘 다.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런데 약간의 노가다성 풀이인 거지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 노가다라고 하는 건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건 간단한 풀이가 있는데 그 간단한 풀이를 몰라서 삥 둘러갈 때 노가다라고 부르고요. 원래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 노가다스럽지만 그게 원래 모음 답안인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가시면 돼. 오케이? 왜냐면 이건 사람마다 케바케를 조금씩 달라져. 무조건 A 방법이 좋다, B 방법이 좋다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A 방법은 이런 거예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을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있는 원의 방정식을 뜻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리고 이 원 어딘가에 얘가 0,0 뭐 얘가 2,2 뭐 얘가 마이너스 2,6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란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들은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하는 녀석들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개를 각각 집어넣어서 미지수 3개, 식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라 이런 뜻을 원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그래도 되게 필수에서 쉽게 준 거야. 0,0을 대입해봐. 0, 0, 0, 0. C만 나와. 그래서 얘를 대입하게 되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C는 0 해서 C가 0이구나. 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2,2를 갖다 대입하면 4 플러스 4 플러스 2a 플러스 2b는 0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와주고 마이너스 2,6을 갖다 대입하면 4 플러스 36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A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얘가 지금 뭐해? 연립하시면 되세요. 자, 잠깐만. 봐. 지금 봤을 때 얘 생각보다 별로 안 빡세 보이지? 근데 이 점이 0,0에서 미지수 3개 됐잖아. 그러면 얘 생각보다 어려워. 그리고 이 고등학 3에서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다해서 연립 방정식을 공부하게 되는데 교과서가 예전에 2015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미지수 3개면서 식이 3개인 연립 방정식을 가리키지 말아라고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 책엔 그게 안 나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예전에 나왔었어. 그런데 여기서 미지수 3개짜리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저기 나오는 0,0, 2,2, 마이너스 2,6이라는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나 중심이 뭐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해도 얘네들은 길이가 다 똑같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알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자. 그러면 이 A, B에서 0,0까지의 거리 A-0의 제곱 더하기 B-0의 제곱의 루트. 얘가 지금 반지름이야. 근데 2,2까지의 거리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의 또 루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까지의 거리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의 또 루트. 얘네 세 개는 다 길이가 어때야 돼? 그럼 왜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풀면 연립방식 풀 때 이런 거 보는 거야? 칠판? A는 B는 C.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갖다 놓고 연립방식 풀었잖아. 그 방법대로 갖다 놓고 푸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리고 얘는 싹 다 루트 없애고 싹 정리하자.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블라블라블라 A제곱 더하기 B제곱 블라블라블라 A제곱 더하기 B제곱 블라블라블라 나오기 때문에 이 차들이 다 사라져. 오케이?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 않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근데 니들이 처음 하다 보는 거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스몰 a하고 스몰 b를 구하면 원의 중심이 구해지고 그런 다음에 대입해서 반지름 하나 구하면 원의 방정식이 구해지더라 이런 뜻이야. 오케이? 지금 풀어보세요.
자, 계산 여러분들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이건 7번 문제로 갈게요. 여기 교재 299페이지. 자,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어 있고 1번 문제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Y는 4Y 플러스 20은 0이라고 하는 저 원하고 원의 중심이 똑같대.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데? X축에 접한대. 그럼 잘 봐봐. 여기다 예를 보게 되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9라고 이렇게 나와. 자, 이 원의 중심 얼마? 5, 마이너스 3. 그럼 이게 몇 사분면이야? 5, 마이너스 3.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그럼 잘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5,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요 점의 원의 중심이야. 근데 뭘 만족할 거래? X축에 접한대. 반지는 얼마? 반지는 얼마? 잘 생각해. 자, 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5,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랬을 때 반지름에 해당하는 녀석은 이 길이가 반지름이야 지금. 맞지? 저 파란색 선분의 길이 얼마인데? 3. 그래서 반지름 길이 3일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저 마이너스 잠깐만. 2 아니에요? 미안해. 얘 똑같은 거지. 여기 마이너스 2네. 그럼 반지름 길이 얼마야? 2가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럼 그거에 맞는 원의 방정식 찾아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잘 들어. 이거 그림 안 그리면 생각보다 헷갈린다. 두 번째 문제 봐봐.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1, 0, 2, 마이너스 1을 지났는데 Y축에 접한대. 자, 생각하자. Y축에 접하는 원은 종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Y축보다 오른쪽, Y축보다 왼쪽.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째 문제에서 나와 있는 녀석은 Y축보다 오른쪽이야, Y축보다 왼쪽이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얘는 그냥 X축, Y축 이렇게 있어. 그런데 1, 0이라고 하는 점을 찍어.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을 찍어.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났는데 Y축에 접할 거야. 근데 Y축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냐? 얘네 두 개 지났는데? 아니잖아.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어? 자, 그럼 생각해봐봐. Y축에 접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Y축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1일 거야. 맞지? 잠깐만, 여기 좀 어려운가? 야, 이거 니네가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 나는 답을 알지만 니네는 답을 알 수 없잖아. 자,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을 알려고 한번 해줘.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얼마야? 자, 좀 전에 Y축보다 오른쪽에서 접할 거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 얼마야? R, B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X-R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라 쓸 수 있게 되고 X에다 1, Y에다 0 식 하나 나오고 X에다 2, Y에다가 마이너스 1 식 하나 나와서 연립하면 R 값과 B 값이 구해진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얘는 답을 구하면 두 개가 나온 거야. 잘 봐봐.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점을 찾아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잖아.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원이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점을 지날 수 있겠지. 답이 두 가지야. 그럼 둘 다 답이야. 그 실제로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R값과 B값이 두 개씩 나온 거야. 이걸 한번 풀어볼게. 2차원 형식이니까. 자, X다 1, Y다 0 갖다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1컴마만 대입한 거다.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인 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이더라. 이런 식이 또 하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을 조금 빠르게 전개하면 R제곱 R제곱 사라져서 1 마이너스 2R 플러스 B제곱은 0. 밑에 식을 좀 빠르게 전개하면 여기서 2의 제곱 1의 제곱해서 5 마이너스 4R 플러스 2B 플러스 B 제곱은 0 이렇게 나와. 아,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넘기면 이 R은 1 플러스 B 제곱이라 쓸 수 있으니 여기 있는 4R자를 갖다 집어넣어서 B에 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B에 관한 2차원식 나오잖아. 그럼 B에 관한 2차원식은 B값이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와. 그럼 B값을 각각 하나씩 집어넣으면 그거에 따라서 R값도 두 가지가 나온다. 이런 뜻이 뭐냐네. 오케이? 계산은 여기서 계산은 여러분들 하시면 되지. 자, 그럼 또 다음 문제로 8번. 자, 여기서 이제 X축과 Y축의 동시접합 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문제 보니까 2,4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 칠판. 자, 또 생각하자. X축,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은 종류가 몇 가지야? 네 가지였다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몇 사분면의 원이겠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비율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 2,4라는 점은 몇 사분면? 1사분면이니까 2,4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데 X축, Y축 동시 접해? 뭐 그럼 대충 이렇게 생긴 원이 생겨날 수 있겠지. 뭐 정확하게는 그림을 볼 수 없겠지만 몇 사분면에서 원의 중심이? 1사분면이잖아. 그럼 또 아마도 이렇게 크게 해서 얘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면 또 원이 나타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아, 얘도 두 개가 나타나겠다. 그 원의 중심이 R, R이 될 거니까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 제곱이야. X에다가 2, Y에다가 4 갖다 대고. 그래서 2-R의 제곱 더하기 4-R의 제곱은 R 제곱이더라. 얘 풀면 R 값이 두 개 나와줄 거고, 그럼 두 개에 따라서 답이 구해지겠다. 이런 뜻인 거란 얘기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9번으로 가봅시다. 자, 9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직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원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 내용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취의 방정식. 자, 내일 당장 너희들이 내년 이맘때가 돼서 내년 이맘때가 아니지 내년 1학기 기말고사가 돼서 내일 당장의 수학 기말고사 시험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취의 방정식이 내일이 기말고사 시험에도 어려워하는 내용이야, 학생들. 그래서 직선할 때도 자취의 방정식 내용을 살짝 빼고 왔었고 우리 지금 안 나가기도 했지만 원에서도 자취의 방정식 설명을 따로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필수예제 9번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의 한 예제예요. 그럼 니네 자취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냐? 발자취라는 말에서 들어봤지. 발자취가 뭐야? 내가 걸어온 그 발자국을 쭉 연결하는 선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점이 하나가 아니라 그 점을 쭉 연결하다 보면 막 점들이 움직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그 움직였을 때 그 움직인 녀석들을 싹 모아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모양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문제의 경우에 A라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라는 점이 2, 2라고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점 P라는 녀석이 존재해서 문제에서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가 2대 1이야, 1대 1이야.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하는 그런 점 P의 자취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요. 이 녀석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조금 특이한 성질 한 가지를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린 여기다 이름을 붙였어. 그 풀이 제일 마지막 줄에 보게 되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보여?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뭔가 명치 하나 붙인 거고 그 명치는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그럼 얘는 확인을 해보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1이고 B라는 점은 2,2. 굳이 얘를 적분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 자, 여기에 A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점이 하나 있고 얘가 2,2라는 점이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점 P가 존재해서 AP 대 BP가 2대 1이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생각해봐봐. 기본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샥 연결하게 되면 얘를 3등분 딱 때려서 여기다가 점 P를 딱 찍어놓으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2대 1 된다는 거 보여?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로부터 시작을 할 거네. 그럼 조금 P가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P가 이쯤이었을 때도 2대 1을 만족하겠구나 이런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점들을 싹 모았을 때 그 녀석이 뭐가 되겠니? 뭐 결과적으로 원이 되겠지. 원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알아볼래? 몰라. 그래서 점 P라는 녀석을 x, y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AP의 길이는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BP라는 녀석의 길이는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 대 얘가 2대 1인 거니까 싹 제곱을 해버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돼.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제곱했으니까 4대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그런 다음에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배에 x-2의 제곱 y-2의 제곱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 양변을 싹 정리하게 되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2, 여기는 4x제곱 4y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6y 플러스 32. 선생님 좀 그냥 암산 빨리 한 거예요. 내일 암산 안 되면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얘들이 더 크니까 얘네들이 좀 싹 넘겨. 그러면 4x제곱에서 x제곱 했으니까 3x제곱 똑같이 3y제곱 마이너스 16x에서 2x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8x 마찬가지 마이너스 16y에서 2y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8y 32에서 2 뺐으니까 플러스 30은 0 이렇게 나타나는 뜻이야. 선생님 무조건 뭐부터 했지? 뭘로 나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인 3으로 나눠야 되지.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8 이렇게 쓴대. 자, 그럼 원의 중심이 얼마야? 3,3. 반지름은 2루트 2. 오케이?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연장하게 되면 여기에 3,3이라는 점이 존재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럼 반대쪽은 또 2루트만큼을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이제 원으로 만들어놨을 때 이 방정식이 지금 얘가 이 뜻인 거잖아.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요 점이 지금 봐. A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B까지 길이가 2대 1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내분점, 얘는 외분점, 즉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한 점이 양 끝에 지름의 양 끝이 되는 그런 원이다. 무조건. 그런 특징을 가져. 아직은 그것까지 몰라도 돼. 그냥 이대로 풀어도 돼. 오케이? 그런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건 A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x1, y1 그리고 B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x2, y2 그런 상태에서 AP 대 BP는 n 대 n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뜻인 거야. 지금 보게 되면 이 필수적 구분은 똑같은 거예요. A점의 좌표 주어지고 B점의 좌표 주어지고 AP 대 BP가 M 대 N 2대 1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라. 그랬을 때 얘는
무조건 원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원이 나오게 되냐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그 녀석을 Q라고 하고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자, 봐봐. 여기 봐. 자, 얘가 아까 내분점이지. 얘가 아까 외분점이지. 연결하니까 뭐가 돼? 이 원의 질. 오케이? 그래서 이 Q하고 R을 연결하는 선분 QR은 무조건 그 원에 지름이 되는 어떤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만 갖는 뭔가 새로운 특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사실은 계산이 조금 편하잖아.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럼 이런 문제 아무 상관없어. 잠깐만. A서부터 B까지가 지금 X값이 3만큼, Y값이 3만큼 움직이면 되네? 근데 2대 1이야? 그럼 두 칸 가는 거니까 1,1. 그 다음에 여기까지 3칸인데 3칸 더 가면 5,5가 될 거고 얘와 얘의 중점이 3,3.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8. 답 나오고 있어.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이 1,1이 되고 여기는 이 점이 5,5라는 값이 나와준다는 뜻이야.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편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요 A, B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가 되게 간단하게 나와주면 이런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요 성질을 가지고 답을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더라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가서 이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잘 안 보일 거예요. 아시겠나? 자, 우리 오늘 지도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숙제는 개념 원리는 지금 301페이지까지 나갔고 뒤에 302페이지, 303페이지에 322번까지 푸시고요. 자, 원의 방정식은 책 끄네. 라이트세는 184페이지. 그다음 185페이지. 페이지 체크해. 184, 185. 그 다음에 188, 189, 190, 191, 192페이지에 1402번까지 192페이지에 1402번까지가 숙제예요. 오케이? 됐나? 자, 일단 지금 먼저 개념 원리를 먼저 푸세요. 개념 원리를 먼저 푸는데 선생님이 풀이해준 필수 예제를 먼저 한번 다시 풀어보고 내가 지금 답 안 구해준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답 다시 한번 싹 구해보고 그런 다음에 확인 체크 문제들 중에 첫 번째 제일 위에는 첫 번째 문제들 지수도 다시 한번 풀어봐. 지금 노트에다가 그렇게 해서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안 되는 거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숙제로 하자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얼른 푸세요.